O2 통합과학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페이지 56페이지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공부할 가장 큰 틀이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화학결합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결합이냐면 이온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온 결합에서는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항상 금속 원소야.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그지? 그러면 양이온은 무슨 전하를 띱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 이들 사이에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이런 결합이 이온 결합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결합이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야. 그렇지?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또 알아둬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비금속 원소 플러스 비금속 원소끼리, 그렇지?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전자 쌍을 어떻게 한다? 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독특한데, 이제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고 두 쌍, 세 쌍 이렇게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내놓는 정도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양만큼 뭐를 내놓는다? 전자를 내놓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지금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9번이야. 그지? 그러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 그지? 그러면 지금 얘는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몇 개야? 하나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이 플로린이라는 친구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전자를 하나 내놓는다는 얘기야. 또 다른 친구가 전자를 이렇게 하나 내놔서 결합을 이렇게 플로린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지, 그지? 전자 한 쌍을 공유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일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산소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O2라는 산소 분자가 있는데,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8번이야. 그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 하면, 자, 이 친구가 필요로 하는 양은 2개잖아. 그지? 아, 그러면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전자 2쌍이 쓰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소가 전자 2쌍을 이렇게 내놓지. 그지? 그러면 얘들은 어떤 결합을 합니까? 이렇게 전자 2쌍을 공유해서, 비공유 전자쌍 쓰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2쌍을 공유하면 얘를 이중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야.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5개. 그러면 이 친구는 필요한 양이 몇 개입니까? 3개야. 그지?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할 때 얘가 3개를 내놓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얘 짝이 되는 또 질소도 3개를 넣어놔서 이 질소가 전자 3쌍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중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비공유 전자쌍 쓰는 방법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화학 결합의 원리. 자, 도대체 그러면 이런 화학 결합을 왜 하냐? 그지? 왜 하냐?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요 놈을 하기 전에 나오는 게 이제 18종 원소가 나옵니다. 18종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 자,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를 위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K 껍질이 있고 K 껍질에는 최대 2개만 들어갑니다.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N 껍질에 8개. 그래서 전자 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수를 요 순서대로 2개, 8개, 8개, 8개 채워나가면 되고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있잖아. 그지? 이걸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안쪽부터 K, L, M, N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독특하게 맨 안쪽 껍질 K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들어가. 그지? 그래서 이 18종 원소 같은 경우는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아. 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므로 비활성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만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안정이야. 이 자체로 홀로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며 원자까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야.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자 18조 원소. 그러니까 18조 원소가 자, 헬륨은 얼마니 숫자가 2잖아, 그지? 네온은 또 10이고. 그 다음에 아르곤도 얼마입니까? 아르곤도 10이잖아. 그지? 그러면 10에 가까워지도록 배열을 하면 돼. 그지? 산소는 맨 바깥쪽. 자,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 화학결합에서 이제 옥텟 규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텟은 숫자 8을 뜻하지. 그지? 그래서, 옥타에서 유래됐다. 뭐, 옥타곤 이런 거 들어갔지. 그지? 팔각형 링입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조 원소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려는 이 경향을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옥텟 규칙이 말이 어려우면 8전자, 8전자 규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바깥쪽에 껍질의 전자를 8개 채우려는 이런 규칙이 옥텟 규칙이야. 그래서 화학결합을 할 때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2개 또는 8개, 그지? 뭐, 맨 안쪽 껍질은 2개밖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걔는 옥텟 규칙의 유형이고. 그러면 산소를 보세요.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얻어야 네온과 같은. 왜냐면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자, 2, 10, 18 숫자를 맞추려면 여기다 2를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되니? 10이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지.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었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얻으면 이렇게 산화이온이 되는 거지. 나트륨 11번이지. 그지? 뭐에 가까워져야 돼? 뭐에 가까워져야 돼? 10에 가까워지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10이 되잖아. 전자를 하나 잃었네.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고. 자, 염소는 17이야. 그지? 근데 18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지. 얻었네. 그러면 염화이온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 배치의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원자들이 이온이 됐을 때 이 이온들이 1가 이온인지 2가 이온인지 3가 이온인지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 주기율표 이거 많이 했었지, 그지? 리베 붕탄 질산 풀레 그 다음에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수소, 헬륨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우리가 이거 할 때 이제 이온이 되는 형태 주인공이 누구야? 헬륨 2개, 10개, 18개, 그지? 여기 한번 써볼게요. 2개, 그 다음에 10개, 18개야, 그지? 그러면 각 원자들은 이온이 될 때 2개 또는 8개를 맞추려고 해, 그지? 그러면 지금 리튬은 3번이잖아, 그지? 그럼 2를 맞추려면 하나를 잃어야겠네, 그지? 11번, 10을 맞추려면 제일 가까운 숫자가 10이잖아, 그지? 안정한 숫자가. 그러면 1가. 얘는 19, 얘도 18이 되려면 하나 1가, 그지? 베릴륨은 4번이니까 2개 버리면 되겠네.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2개 버리면 되겠네. 칼슘은 20번이니까 18이 되려면 2개 버리면 되네. 그러면 1가, 2가, 3가 이거 다 나오겠지, 그지? 알루미늄도 13개니까 3개 버리면 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할로젠은소 FCl, Br, I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 9번이잖아, 그지? 9번이니까 하나를 얻으면 되겠네. 얘는 17번이니까 하나를 얻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이니까 2개를, 황 같은 경우는 16개니까 18이 되려면 2개를 얻으면 되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1가 음이온, 2가 음이온, 3가 음이온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온 결합이야. 쌤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은 조건이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왜 홀로 원자 상태로 있으면 불안정해, 그지?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 버리고, 그지? 금속 원소가 내가 하나 버릴게. 그러면서 자기는 플러스 전을 띄어.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그럼 네가 버린 거 내가 받을게. 받아서 마이너스 전을 띄어. 그러면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을 띄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주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마그네슘 10이니까 10 맞추려면 2개 버리면 되고, 이가 양이온 2개 버린 거. 산소는 8번이니까. 그래서 쌤이 그래서 원자번호를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지? 8이면 10이 되려면 2개를 얻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마그네슘이 내가 버린 2개를 네가 얻었네? 그러면서 버리면서 무슨 전하를 띠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얻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힘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인력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결합이 형성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쪽으로 또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자, 18종 원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헬륨이라는 친구는 비행선에, 그치? 가벼워서 그런 거야. 공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네온은 조명에 이용되고, 자, 아르곤은 용접할 때. 그치? 용접 분위기가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 18종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러면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원소들하고 잘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헬륨의 전자 배치는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최대 2개만 채워질 수 있지,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의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지금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지. 옥텟 규칙은 8전자 규칙인데 얘는 2개만 돼도 안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을 했으면 이제 무슨 결합이 나옵니까? 이온 결합 형성 요에 한 번 더 나왔네, 그지? 쌤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11번이야. 11이면 10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빼기 1을 하면 10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잃었어, 그지?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염소를 볼까요? 염소는 17번인데 제일 가까운 숫자가 뭐야? 20, 18에 제일 가까운 게 18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을 했다는 얘기는 얻었다는 얘기야. 그죠? 전자를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요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유결합이야. 스미 공유결합도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공유결합은 대상이 무조건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야.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 금속, 비금속 이거 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자, 요 바큐라인에 있는 요 7개 있잖아. 1번부터 20번까지. 요 바큐라인 꼭 기억하세요. 얘들이 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표시를 해드리면 자, 요 라인, 그치? 요 라인은 자, 다 1번부터 20번 내에서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공유결합은요.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 전자 쌍을 공유하여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고, 자, 그러면 공유결합을 할 때 지금 보세요. 사실은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바깥쪽 껍질에 6개가 있어, 그지? 근데 이 주위에 수소가 하나, 둘, 2개가 없잖아, 그지? 아, 그러면 얘가 전자 하나는 누가 준 전자입니까? 하나는 산소가 준 전자고 하나는 수소가 준 전자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받은 하나씩을 그냥 쌍으로 쳐서, 그지? 이걸로 결합을 하자. 이게 공유전자쌍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둬야 될 내용이 여기 있는 두 쌍이 있잖아, 그지? 얘들은 산소 혼자만 가지고 있잖아, 그지? 요거를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는 공유되는 전자까지 쳐서, 그지? 총 10개를 채우잖아, 그지?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잠깐 보면요.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질소 얘들 있잖아, 그지? 쌤이 보라색으로 이 칠한 이분들은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 네온. 그다음에 또 다른 자, 여기에 요 있지. 인황, 염소, 칼륨, 칼슘은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지,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 한 쌍을 공유하나 두 쌍을 공유하나. 쌤이 여기서 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지. 자, 공유결합을 할 때 필요한 양만큼 전자를 내놓는다. 수소는 필요한 게 하나야. 그래서 하나하나 내놔서 이렇게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 있지, 그치? 산소는 전자 두 쌍을 공유해서 이중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 세 쌍을 공유를 해서 이렇게 삼중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 쌍, 여기는 두 쌍, 여기는 세 쌍. 이게 무슨 전자쌍이라고 그랬어? 공유 전자 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러면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있지, 그지? 요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릴 때 일일이 이거 그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면 편하냐면, 자, 산소가 자 이렇게 이중결합을 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했고, 그지? 그럼 그 주위에 8개를 맞추는 거야, 그지? 옥텟 규칙에 의해서.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그지? 질소 같은 경우도 공유 전자쌍이 3쌍이야, 그지?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본인 주위에 8개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추가로 여기다 점 찍어주고, 또 이 친구도 지 주위에 총 8개가 되려면 여기에 전자 두 쌍을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을 쳐서, 그지? 요 쌍이 되는 거지, 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의미, 그 다음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중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은 많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금속 플러스 비금속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다다다다 결합되어 있어, 그지? 이걸 결정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입체 구조를 결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죠? 염화나트륨 분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원소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거 외우는 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 만드는 방법. 이온 결합 물질에서 화학식을 만들 때 항상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맞추라고 얘기했습니까? 0이 되도록 맞추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 총 전하량은 이온의 전하에다가 이온의 입자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나트륨은 무조건 이 숫자 플러스 1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지? 얘가 만약에 3개가 있다, 맞지? 그럼 얘가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플로린이 있습니다. 플로린은 마이너스 1가야, 그지? 그럼 얘도 다 결합하려면 3개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똑같이 3, 3이면 요거 만약에 없애면 얘들이 결합할 때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이나 이온이 만나게 되면 NaF, 그지? 이렇게 하나씩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뭐 하나만 다시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면 칼슘은 2가 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가 이온인데 지금 여기서 봐둬야 될 게 여기가 입자가 하나야. 그럼 총 전하량이 요 두 개의 곱이 얼마야?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럼 얘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 2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1대 2의 이온수의 비지, 그지? 이온수의 비가 성립이 되도록 결합이 형성돼야 되고, 결합이 형성될 때 입자의 수는, 원자의 수는 아래 첨자를 씁니다. 그러면 Ca 한 덩어리, Cl2 두 덩어리, 그치? 이게 염화 칼슘이다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염화나트륨 한글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NaCl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염화칼슘 하면 CaCl2.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에 대한 자료를 따로 줬을 겁니다. 프린트에. 거기에 이온 결합 물질들 만드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화나트륨 NaCl은 염소나트륨 이게 드드드드득 해서 이런 입체적인 배열 구조, 그치? 이게 이온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결정이라고 얘기해, 그치? 결정 구조야. 그래서 얘는 어디가 기본 단위인지 끊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놈들은 이온 결정들은, 그치? 그러면 항상 대상이 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형태로 결합이 이루어진 게 다 이온 결합이야.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자, 소금의 주성분 이런 거 이제 외워야 됩니다.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제설제. 그다음에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 속 쓰릴 때 먹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그지?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전기전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항상 전기전도성에서는, 그치? 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요소가 누구냐면 1번 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온이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전자나 이온들이 전하 나르겐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누가
이온들이 생성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고체일 때는 이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물에 녹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이동합니까? 마이너스 극, 그지?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인데 일반적으로 뭐 예외는 있지만 공유결합 물질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 질소는 과자봉지 충전재, 뷰테인은 휴대용 버너연료, 설탕은 조미료, 에탄올 C2H5OH, 소독용 알코올로 쓰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자 플러스 강의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적는 간단한 방법이야, 그지? 이거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기본적인 이온들을 써, 나트륨 플러스일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염화이온 마이너스일까요? 그지? 이 숫자만 대가 어차피 전화량의 합은 0이 되니까 그러면 NaCl이야, 그죠? 그러면 1번. 자, 이런 거 연습해 볼까? 그러면 여러분 산화칼슘 같은 경우 산화 칼슘 말고 산화 알루미늄. 알루미늄 몇 가 이온이야? 알루미늄은 3가 이온이고 산소는 2가 이온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숫자만 내리면 돼, 그지? 어차피 전화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Al2O3. 요게 어떤 물질입니까? 산화 알루미늄이다라는 이런 화학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래야 뭐야 이온화도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 물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실온에서 일단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단단하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형태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데 뭐 여기를 경계로 이거 어디를 경계로 자, 이 부분을 경계로 자, 이 부분을 경계로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줬어, 그렇지? 그럼 한 층만 밀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한 층으로 밀려가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뿔뿔 마마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들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벌어지잖아, 그지? 이게 이제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측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만나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전 이전 과정에서는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 용융이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그지?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또 물에 녹아 들어가. 그지? 녹는다는 얘기가 물 분자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둘러싸. 그지? 그래서 요걸 또 유식한 말로 수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외가 있어,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흑연은 탄소로만 돼 있고, 석영은 SiO, 그지? 2 이런 걸로,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돼 있는 건데 얘들은 이제 원자 결정, 그지? 또는 분자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결정 구조야, 그지? 얘들은 결정 구조라서 분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어. 그지? 고체뿐만 아니라 수용액, 물에 녹았을 때도 자, 전하를 띤 입자가 생기지를 않아. 그지? 그래서 이온으로 얘들은 물에 녹아도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인 물질이 항상 있잖아. 그지? 예외들은 외울 수밖에 없죠. 자,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등과 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지? 예를 들면 염화수소가 HCl이잖아. 그지? 비금속이긴 하지만 얘들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특히 또 암모니아는 물에 녹잖아.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이 생기고 얘들이 또 이온화가 돼.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얘들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물질들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마무리. 공유결합은 녹는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이고요. 분자사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설탕,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같은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특이적인 예외 물질들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마치기 전에 쌤이 누차 강조했지만 항상 오늘 포인트가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이야, 그렇지? 근데 뭐 선생님 처음에 써준 이 금속 결합은 뭡니까? 얘는 금속 양이온과 이제 자유 전자끼리의 결합인데 얘들은 화원에서 외워서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요거 세 가지 틀을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내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꼭.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